안녕하세요. 제이드 방법론 11회차를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2단계의 마지막 관문, 판단 근거 데이터 점검입니다. 10회차 끝에서 한 가지 질문을 남겨두었습니다. 왜 하필 30건인가요? 많은 분이 이 30이라는 숫자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30이라는 숫자 자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더 큰 질문이 본질입니다. 2단계의 마지막 관문은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AI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품질 점검이 아닙니다. AI가 판단 후보를 만들어내려면 비교할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이 과거 사례나 규정 문서 형태로 실제 존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흔히 듣는 데이터는 많아요라는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있다는 것과 판단 근거가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3단계로 넘어가면 AI는 데이터의 편향을 학습합니다. 다음 6가지 점검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 판단 사례 30건 이상. 둘째, 판단 기준 문서화. 셋째, 담당자 간 판단 불일치율 20% 미만. 넷째, 과거 데이터의 편향 없음. 다섯째, 부서마다 용어정의 일치. 여섯째, AI 판단의 근거를 출력할 수 있는가. 이 중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 다섯째, 가장 자주 과소평가되는 항목이 여섯째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M제약사는 제조불량 판정보조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제품 같은 결함인데 어떤 라인에서는 불량으로, 다른 라인에서는 제작업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두 라인의 정의가 달랐습니다. A라인 팀장은 고객 도착 시 클레임 가능성 기준으로 불량 정의. B라인 팀장은 공정 기준 미달 기준으로 불량 정의. 두 정의 모두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AI가 이 데이터로 학습하면 두 라인의 판단 기준을 섞어버린 혼란스러운 모델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위험은 같은 케이스가 들어왔을 때 AI는 둘 다 맞다 또는 둘 다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어느 쪽이든 조직 전체에 같은 혼란이 자동 확산됩니다. 10회차에서 다룬 캐스케이딩 페일로어가 정확히 이 패턴입니다. 또 하나 자주 과소평가되는 항목, 여섯째 근거 출력 가능성. AI 판단은 결과만 출력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3가지를 함께 출력해야 합니다. 판단 근거, 참조 문서, 신뢰도.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규제 요구사항입니다. 유럽연합 AI 법안 제13조는 고영향 AI의 출력을 운영자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리스트 AI RMF도 설명 가능성과 해석 가능성을 트러스트워디 AI의 핵심 특성으로 규정합니다. 딜로이트의 2026년 보고서를 비롯한 복수 조사는 같은 경향을 가리킵니다. 많은 조직이 모델은 보유하고 있지만 그 판단을 감사와 컴플라이언스의 충분한 수준으로 설명하지 못해 운영 진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 같은 보고서에서 자율 에이전트에 대한 성숙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춘 조직은 약 5분의 1에 머물렀습니다. 설명 가능성은 운영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같은 보험 청구 케이스에 대해 어떤 출력이 올바른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출력 이 청구는 승인 가능합니다. 자유 텍스트. 사람에게 친절해 보이지만 시스템 입장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근거 추적 불가. 감사 단계에서 즉시 차단. 담당자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함. 반면 올바른 출력 판단 승인 가능. 근거 약관 5조 2항. 참조 약관 PDF 32페이지. 신뢰도 0.93. 사람도 읽을 수 있고 시스템도 분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6개 점검 항목이 모두 통과되면 2단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4가지 산출물이 손에 남습니다. 첫째, 적용 후보 업무 리스트. 둘째, 각 업무의 적용 범위 정의. 셋째, 판단 기준 문서. 넷째,
판단 근거 출력 구조 설계 초안. 이 네 가지가 손에 있어야 3단계로 안전하게 넘어갑니다. 빈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빈칸이 3단계에서 발견되어 2단계로 되돌아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AI에게 데이터를 주는 것보다 판단의 근거를 주는 것이 먼저다. 한 가지 즉시 해보실 일입니다. 10회차의 5단계 필터를 통과한 후보 업무 1개에 대해 다음 6항목을 동그라미, 세모, X로 점검해 보십시오. 모두 동그라미면 3단계 진입. 세모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항목을 해결한 뒤 진입. X가 하나라도 있으면 2단계로 다시 돌아와서 해결. 특히 5째 용어 표준화는 조용히 통과되는 듯 보이지만 1년 후 가장 큰 분쟁의 씨앗이 되는 항목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의 원글은 네이버 블로그 DB66에 있습니다. 매일 한 편씩 연재하고 있으니 구독하시면 새 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12회차부터는 3단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부서 AI 에이전트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절대 하면 안 되는가? 신입사원에게 직무기술서가 필요하듯 AI 에이전트에게도 명확한 역할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답을 함께 만나봅니다. 감사합니다.